K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VR3일 8편, 양쪽 엔진 추력 상실. 고도 급하강 중. 비상 착륙 시도한다. 기장 로버트 하딩의 마지막 교신이 끝나자 VR318편은 레이더에서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이 비행기는 1990년 러시아 상공을 지나던 여객기로 135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탑승한 채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수색대는 80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늘과 땅을 뒤졌지만 결국 비행기의 단서조차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모두가 포기했었고 VR318편은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비행기와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보름간의 생존자의 일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영하 40도의 극한의 추위와 야생동물이 가득한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생존자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제 얼음 속에 묻혀있던 그날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한 일기 속의 진실과 숨막히는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 연구팀이 북극의 외딴역곡을 탐사하던 중 드론이 얼음 속에서 낡은 비행기 잔해를 포착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긴급히 소집되었고 항공사고 조사팀과 법의학 전문가들이 즉시 현장으로 출발했습니다. 30년 전 그 비행기에 탑승했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조사팀은 험준한 협곡과 혹독한 날씨 속에서도 신속하게 캠프를 설치했습니다. 사고 발생 30년이 지난 후 비행기 잔해가 발견되면서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항공사고 조사팀은 기체 손상 상태, 추락 원인, 사고 당시의 환경 분석 등을 위해 특수장비와 기술을 동원하여 사고 지점을 면밀히 조사합니다. 또한 법의학 전문가들은 생존자의 흔적, 사망 원인,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한 자료들을 분석하여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내부에서 발견된 일기장과 생존자들의 물품을 통해 사고 당시 그들이 겪은 고통과 처절한 생존 싸움을 재구성하려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사팀이 비행기 내부를 조사하던 중 한 승무원의 물품에서 낡은 일기장 한 권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VR318편의 승무원이었던 에밀리 웨런이 남긴 기록이었습니다. 그녀는 비행기 추락 이후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세하게 적어두었습니다. 일기장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1990년 1월 5일 비행기는 하늘에서 산산조각이 날 것처럼 흔들렸고 창문 밖으로 눈보라가 소용돌이쳤습니다. 비행기의 엔진이 멈추자 기내는 비명과 울음소리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날카로운 충격과 함께 비행기는 눈더미 속에 내리꽂혔고 엄청난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는데 사방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부서진 동체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곳곳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고 우리는 필사적으로 생존자를 찾았습니다. 비행기 주변은 시체와 부서진 잔해뿐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피투성이가 되어 서로를 바라보았고 몇몇은 정신을 잃고 얼음 위에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처음 느껴보는 매서운 추위와 공포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135명 중에 18명만이 살아남았고 우리는 바람이 불지 않고 가장 따뜻한 곳을 찾아 몸을 웅크리고 체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고 손과 발끝은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거칠게 몰아쳤고 밤하늘은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어두웠습니다. 1990년 1월 6일 밤새 매서운 한파가 몰아쳤고 동이 틀 무렵 우리는 또다시 3명의 생존자를 떠나보냈습니다. 한때 함께 비행기에 탔던 이들은 이제 차가운 얼음 위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슬퍼할 겨를조차 없이 바람을 피할 곳을 찾으며 움츠렸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 때마다 얼굴이 얼어붙고 몸도 점점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비행기 밖에서 거대한 북극곰이 나타났습니다. 곰은 가까이 다가오지도 우리를 위협하지도 않고 천천히 비행기 주변을 돌아다니다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추위와 죽음의 두려움 속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야생동물의 등장은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1990년 1월 8일, 4명의 생존자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11명뿐입니다. 밤새 몰아친 강한 바람이 기체의 틈새를 파고들며 살갗을 찢는 듯 했습니다. 서로를 붙잡고 체온을 나눴지만 점점 깊어지는 한기에 맞서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량은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비행기 입구의 하얀 눈밭에 싱싱한 바다 표범고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틀 전 우리가 목격한 북극곰이 가져다 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누군가 떨리는 손으로 고기를 집어들었고 모두가 조심스럽게 식량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북극곰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미 얼음 속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1990년 1월 10일, 오늘 우리는 믿기 어려운 광경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거대한 북극곰이 오늘도 어김없이 신선한 고기를 비행기 입구 앞에 조용히 내려놓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야생동물이 인간을 위해 사냥한 먹이를 두고 간다니, 이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너무도 신기하고 믿기 힘든 광경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늘은 거대한 어미곰이 새끼도 데리고 와서 비행기 주변에서 한동안 머물다가 갔습니다. 이제 생존자는 8명뿐이었고 그마저도 모두 지쳐갔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에 몸은 쇠약해져 갔고 손끝과 발끝은 얼어붙어 감각을 잃었습니다. 곰이 고기를 두고 갔다는 사실은 그나마 한 줄기 희망처럼 보였지만 그 고기를 나누어 먹고도 여전히 배고픔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눈보라는 계속해서 거세게 몰아쳤고 우리가 몸을 움츠려도 차가운 공기는 점점 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몇몇은 이미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며 이제는 그들의 얼굴을 볼 힘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한 싸움 속에서 끝없는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두려움 속에 서로를 지탱하며 버텼습니다. 1990년 1월 11일, 새벽에 갑자기 비행기가 흔들렸습니다. 뭔가 세게 부딪히고 잡아뜯는 듯한 소리에 모두 놀라 깨어났습니다. 그때 곰이 아닌 다른 동물이 비행기 내부로 침입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북극늑대였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 동물은 우리를 위협하며 비행기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우리는 다급히 입구를 더 튼튼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 동물은 물러나지 않았고 내부로 들어오려는 시도가 계속됐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곳에서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더 이상 생존할 가능성은 없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중 가장 체력이 좋은 에단과 루카스가 주저없이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얼마 후 협곡 근처에 북극곰 가족이 머무는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이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험난하고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일기는 이곳에 남겨두고 갑니다. 제발 신이 함께하길.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비행기와 동굴의 위치를 표시한 간단한 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조사팀은 즉시 지도에 표시된 동굴의 위치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그곳에서 생존자들의 흔적이 발견된다면 이것은 단순한 비행기 사고가 아닌 믿을 수 없는 생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동굴이 이미 다른 냉수들에게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북극곰뿐만 아니라 북극 늑대와 여우도 자주 나타나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생존자들이 그곳에서 끝까지 버티지 못했다면 그들이 어떤 최후를 맞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비행기 잔해 속에서 30년 만에 발견된 한 권의 일기. 우리는 이제 VR318편의 마지막 생존자들이 남긴 단서를 따라 동굴로 향합니다. 놀랍게도 지도가 가리킨 곳에 동굴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람을 피해 숨을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였고 더 믿기 어려운 사실은 그 동굴 안에서 생존자의 옷과 가방, 사람의 뼈 흔적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밀리 웨런 승무원의 또 다른 일기 노트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노트의 내용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고
우리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1990년 1월 12일, 북극곰 가족은 여전히 우리에게 식량을 나눠주었고, 우리는 그 고기를 나누어 먹으며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어미곰은 동굴 가장 안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었고, 그곳은 바람이 불지 않아 우리가 숨을 곳으로 완벽했습니다. 어린 곰들은 우리가 잠들려 할 때 조용히 다가와 우리 곁에서 몸을 말아 웅크렸습니다. 서로의 온기는 얼어붙은 몸을 녹이는데 절실한 생명의 온기였습니다. 어미곰은 항상 가장 앞쪽에서 바람을 막아주며 우리를 지켜준 듯 했고, 그들의 존재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굶주림과 추위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1990년 1월 13일, 어미곰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여전히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생존자들은 점점 줄어들었고 공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 둘씩 눈 속에서 사라져가는 동료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우리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평화로웠고 마치 잠든 것처럼 소리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어미곰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기장의 내용은 끝이 났습니다. 조사팀은 생존자들의 흔적을 모두 회수하여 캠프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이 남긴 마지막 흔적은 얼어붙은 옷과 부서진 물품들, 그리고 에밀리 웨런의 일기였지만 그것들은 그들의 고통과 희망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어미곰은 생존자들을 도왔지만 추위는 너무나 강력했고 결국 모두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곰은 단순한 동물의 본능을 넘어서 생존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준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북극곰 가족은 생명과 온기를 나누어 주었고 그들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하며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주었습니다. 조사팀은 그들의 고통을 되새기며 북극곰 가족에게 깊은 감동과 감사의 마음을 품고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곰은 단순한 동물이 아닌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준 무언가였으며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자 기적이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속에서 곰은 인간과 동물 사이의 경계를 넘어서 가장 순수한 형태의 연민과 동정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마지막 기록은 단순한 생존 기록이 아니라 희망과 공존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서로에게 손을 내밀었던 기적 같은 순간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곰에게 전하는 감사의 마음과 그들의 용기는 우리 가슴 속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